이 할아버지는 지금 여기 왜 이렇게 누워 계실까요?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와 그들의 거리는 너무나 멉니다.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평소에 우리가 마주치는 노인들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노인에 대해서 혹시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딱히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사실적으로 일상에서 크게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사실. 지하철에서 지나가면서 저분들이 노인이구나 정도? 그 이상은 사실 평소에 마주칠 일이 없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소에 서로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각자 삶의 영역에 살면서 굳이 침범하려 하지 않았지요.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게 사실 꼭 그래야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는 노인 혐오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 논쟁을 들여다봤습니다. 더 깊은 뉴스입니다. 외분을 따라 지금 너무 무임승차 비율은 35% 가까이 되고 주말엔 40%에 육박합니다. 1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포털 사이트에 무임승차를 폐지한 노인들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인 보도들. 그런데 우리는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노인들의 표면적인 부정적 이미지들로만 그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직 너무나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종로에 있는 쪽방촌을 다녀왔습니다. 주변에서 느껴지는 낯선 의심의 시선들. 노인들은 채 1평이 되지 않아 보이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곳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작은 노인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탑골공원을 갔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중 한 노인분의 인터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전부 어디 오고 갈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애들 때는 학교 간다고 아침 8시 반이면 밥 먹고 나가. 네. 젊은 며느리하고 나하고 둘이만 집에 있는 거야. 그게 부담이 많이 가는 거야. 탑골공원 뒤편에는 노인 무료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갔을 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 수많은 노인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집이 안 나오니까 문제지. 집이 나왔으면 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살아가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남들 일에 크게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남의 일. 조사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 그렇게 내버려 두기에는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OECD 1위, 노인 자살률 OECD 1위를 수년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 너무나 노인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희생은 것 같아. 당시 CCTV 화면인데 이 청년은 어르신을 점점 더 심해지는 개인주의로 인해 노인들에 대한 존중, 존경의 문화가 희미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사회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사회는 아닐까요? 할머니만의 몫입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책 세대전쟁의 저자 전상준 교수는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현실적인 고통이 너무나 큰 노인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상실감으로부터 비롯된 인지 부조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 저자는 사회가 그동안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비합리적 모습들이 사회적 소외로부터 비롯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처지가 나아지면 세대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 낙관하기에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도 그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모님의 경제력을 다시 되물림받아서 금수저라는 유행어가 돌 정도로 그 부모님의 경제력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청년 문제 하면 대표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개발하고 스펙을 쌓는 청년들이 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청년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일자리의 수가 부족한 것보단 청년들이 가고 싶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요즘에 고스펙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하는데, 스펙을 쌓기 위해서도 경제력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 계층의 문제가 다시 차별로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직업들이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청년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심어주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청년들은 불안합니다. 우리는 노량진에 갔습니다. 오른쪽에 편을 보세요. P번이 이제 그 학교 배우자였는데, 숨막히는 강의실, 공부에 인생이 걸려있는 청년들, 적막한 복도, 그렇게 낯설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각종 취업, 스펙을 위해서 청년들은 당장의 행복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가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중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노량진에는 수많은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몇 평 채 되지 않는 좁은 방 안에서 자고 일어나 학원으로 갑니다. 작은 방 하나 구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고시원을 선택합니다. 청년들에게 대학 졸업장은 이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록금이 턱없이 높다는 것입니다. 등록금, 월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청년들은 계속해서 빚이 쌓이게 되고 알바 인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청년청 실업자는 37만여 명으로 실업률은 8.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환 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20대 후반층의 실업률은 9.3%로 전체 실업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아예 절반은 이민을 생각하고 있었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직 졸업은 멀었지만 팍팍한 현실에 걱정 학생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훨씬 짙었습니다. 심지어 대학생 절반 이상은 이민을 생각했고 그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대학생들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49만 원, 매달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도 38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다 장학금을 제외한 한 학기 평균 등록금도 191만 원에 달하면서 한 명당 평균 162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학생 10명 가운데 8명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대학생 58%는 외로움을, 5명 가운데 1명은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마냥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기에는 과연 우리의 미래가 더 나아지긴 할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를 만들어낸 기성세대를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말은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책들은 그저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노인의 일자리가 증가되면 청년의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고, 기존의 정당들이 선거철이 되면 대표적인 공약으로 노인 복지를 내세워서 노인들의 표를 많이 잡으려고 하지만 정작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노인들은 많이 소외되고 노인 복지에 관련된 많은 정책들도 사실 대단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상진 교수는 세대 갈등에 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바로 세대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보는 정치인 및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 4년 동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아들, 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 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 채용... 정작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는데 애먼 사람들끼리 서로 탓을 하게 하고 싸움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기에는 우리의 삶은 우리 바깥에 놓여있는 듯 합니다. 이해하기 위하여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